중국 전기차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현재 중국 내 전기차 침투율은 약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는 번호판이 하늘색인데 중국은 초록색입니다. 전기차 침투율이 48%다. 그럼 100대 중에 48대의 번호판이 초록색이라는 뜻인데요. BYD, 샤오펑, 길리 자동차 등이 경쟁하고 있는 춘추 전국 시대 속에서 각 기업들은 쟁쟁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는 중국 상하이 현지에서 전기차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를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을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신탁운용 조현경입니다. 저희는 지금 중국 상하이에 출장을 나와 있는데요. 이번 출장에서는 중국 첨단 산업의 현황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투운용에서 중국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김민경입니다. 최근에 중국 주식시장이 이제 글로벌리 상대적으로 좀 좋다 보니까 한국 투자자분들께서도 관심이 좀 많으신데요. 저희도 이번에 직접 중국 상해에 현지에 와서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자 이번 출장을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중국 현지에서 체감하고 있는 중국 경기 매크로 상황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핫한 중국의 자율주행 차도 시승도 해보고, 그리고 신소비, 그리고 저공 경제로 알려져 있는 그런 드론 배송까지 좀 현지에서 직접 보고 생생하게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 관련해가지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치 취바! 먼저 니오 플래그십 스토어에 방문했습니다. 니오는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 가운데 프리미엄 라인으로 고급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명 대륙의 테슬라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니오는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 틀을 아예 깨버린 기업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 충전 방식을 넘어 배터리 교환식 표준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은 2025년 7월 현재 중국 전역에서 3,400여 개가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업계 10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고급 전기차로서의 성장세가 더욱더 기대되는 브랜드입니다. 니오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에는 단순히 차만 전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고객을 위한 라운지부터 놀이방, 니오 오너를 위한 회의실부터 토론실까지 많은 공간들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기차 구경에 나서볼 차례죠. 니오 직원분께서 차례로 전시된 차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니오는 승용차부터 SUV, 세단 등 다양한 라인업의 시승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차량에 앉아서 여러 가지 기능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니오 차량은 챗 니오라는 자체 LLM을 활용한 음성인식 비서인 노미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니오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자체적인 전기차 칩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보통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할 때 아웃소싱된 엔비디아 칩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니오에서는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의 오린 X 칩을 활용 중이지만 앞으로는 직접 칩부터 만들어서 기술력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합니다. 고차원적인 단계까지 국산화를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장에서도 도로 주행을 할 때처럼 덜컹거리거나 흔들리는 차체를 경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비포장 도로에서도 흔들림이 적은 시승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네요. 니오는 배터리 교환이라는 독특한 충전 방식을 구축한 기업입니다. 현재 중국에 있는 니오 배터리 교환소가 화면 가득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目前我们已经建设了3369座换电站，那么宁德时代目前已经加入了我们的换电站，和我们达成了联合合作，他们也要去建设。 모형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전 스테이션에 차를 맡기면 알아서 교환이 되는데요. 이렇게 배터리를 교체하는 데에 단 5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완전 충전 시 최대 1050km까지 주행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제 실제로 차량에 탑승해 자율주행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시승한 차량의 모델은 ET7이었는데요. 한화로 약 1억 5천만 원이나 하는 고가의 차량이었습니다. 저가 브랜드인 BYD의 대표 모델 아토3의 자국 내 판매가가 약 2천만 원대 초반인 걸 비교해보면 가격대가 프리미엄인 걸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중국에선 도로교통법상으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운전자 감독 하에서는 자율주행이 가능해 이를 체험해봤습니다.
지금도 저 핸들은 알아서 돌아가는데 운전자는 실제적으로 운전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잡고 조절만 해주는 정도? 실제로 시승을 도와주신 직원분께서는 운전대를 살짝 잡고만 계셨어요. 자율주행 모드에 따라 알아서 차선이 변경되기도 하고 앞차와의 간격을 고려해서 정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편하게 썬루프로 빌딩 모습도 볼 수 있다니 자율주행이 일상에 훅 들어온 게 체감됐어요. 사실 능력은 L3까지 소모션 할 때는 다 L3라고 했는데 법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新车现在超过50%大概上海是最多的60%可能都是新能源车 언제나 주차는 어렵잖아요. 차가 알아서 들어가고 나오고 편하게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니오에서는 이 자율 주차도 경험할 수 있었답니다. 실제로 앱을 통해서 연계시킨 후 어느 방향으로 뺄지 고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왼쪽 방향으로 빼는 체험을 해봤습니다. 버튼 하나로 주차된 차가 왔다 갔다 알아서 거리를 측정하고 운전자가 쉽게 탑승할 수 있게 주차칸 밖으로 빠져나왔답니다. 니오 다음으로는 리샹의 리오토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디자인이 세련된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제 옆자리 계신 동료분은 영상을 보시더니 테슬라 아니야? 하실 정도였습니다. 가장 잘 팔리는 건 4인승 중형차인 L6로 이 모델은 중국에서 한 달에 약 2만여 대 정도가 판매된다고 합니다. 리오토의 대표 모델이라 하니 저희도 한번 타보았습니다. 니오처럼 중국 내에선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로 꼽히는 기업인데요. 저희가 시승한 이 6 모델은 한화 약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리오토는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전기랑 기름 모두 넣어서 구동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판매하고요. 그 중에서도 짧은 충전 시간으로 오랜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EREV를 전문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창업자 리샹이 34살의 나이로 창업한 리오토는 10년도 채 안 된 지금 나스닥에도 상장됐는데요. 꾸준한 캐펙스 투자를 늘리고 있고 또 그럴 여력도 충분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리오토의 자율주행 시승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오토를 타면 이렇게 귀여운 친구가 반겨주는데요. 리오토의 자체 LLM인 마인드 GPT를 기반으로 한 AI 비서 리샹通信입니다. 음악 재생, 마사지, 조명 변경 등 거의 모든 기능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고 또 대화도 가능한데요. 한국을 여행할 때 추천지를 물어보자 명동 거리를 추천해주기도 했습니다. 코너를 돌 때나 속도를 일부러 조절할 때를 제외하고는 시승해주는 직원분은 거의 핸들에 손을 대지 않으시더라고요. 자율주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장애물 감지 능력이죠. 신호 대기 중에 차량이 갈 수 있는 최적의 루트를 AI가 실시간으로 검색해줍니다. 신기하게도 현재 도로 상황을 메시지로 알려주더라고요. 이외에도 실시간 도로 상황 파악은 물론 차선 변경도 스무스한 모습입니다. 또 충전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500km 갈 수 있는 배터리를 12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도 앞에서 시승했던 니오가 워낙 고속 충전으로 강점이 있는 브랜드라 그런지 리오토는 상대적으로 연비는 포기하되 기타 기능에 집중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족 차량으로 설계된 이 차의 진가는 실내 구성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인테리어의 진심이었기 때문인데요. 앞좌석에서는 통풍, 열선, 마사지 기능 등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OTA입니다. 듀얼 디스플레이로 하나는 중앙 제어용, 다른 하나는 조수석 전용 화면인데요. 뒷좌석용 스크린도 내려와서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답니다. 그 외에도 차량 내 냉장고라든지 뒷좌석에 플렉시벌한 이용이 가능해 장거리 여행에 최적화된 모델이 바로 리오토의 대표 모델인 L6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핑 도구가 있어 뒷좌석을 접으면 캠핑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2년 전에 왔었을 때보다 좀 다르다고 생각한 거는 확실히 AI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됐다. 그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했다는 건 느꼈고, 이렇게 시내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는 게
옛날에는 되게 제한적이었고 고속도로 정도만 가능했는데 시내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게 2년 전과 좀 달라진 점. 다음 달에 오면 또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래요. 뭔가 LLM 그런 모델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매달 되게 변화가 빠른 것 같다라는 게 되게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니오, 리오토에 이어 마지막으로 방문한 플래그십 스토어는 샤오미입니다. 대륙의 실수라는 별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샤오미에게 붙여진 수식어인데요. 샤오미는 원래 스마트폰 등으로 시작한 테크 기업이었습니다. 이런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높은 공급 경쟁력과 소프트웨어 기술 덕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공개한 SUV 전기차 모델인 YU7은 예약 주문만 1시간 만에 28만여 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샤오미만의 젊고 힙한 브랜드 이미지와 함께 저렴한 가격, 그리고 깔끔한 디자인 등으로 젊은 층이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샤오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전기차와 함께 샤오미의 일반 제품들도 같이 전시해 두었는데요. 세탁기, 냉장고도 있었고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샤오미 폰의 명성답게 핸드폰도 전시돼 있었습니다. 특히 이 폴더블 폰과 플립폰은 정말 갤럭시와 비슷한 모양이라 기술 구현도가 높다고 생각했어요. 이 카메라 모양 폰은 정말 너무 신기해서 요리조리 살펴보았답니다. 이제 샤오미의 전기차를 살펴볼 시간이죠. 지난해 처음 출시되며 각광받은 SU7과 최근 SUV로 새롭게 출시된 YU7이 함께 전시돼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샤오미 차량은 직접 도로 시승은 해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차체 외관과 내부를 열심히 살펴봤어요. 상하이의 여름날은 유독 더웠습니다. 그래도 해가 지니 좀 나아져서 바쁜 일정 속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올랐던 열을 잠시 식혔습니다. 오늘 중국 전기차 플래그십 스토어 3곳을 돌아본 소감은 중국의 탄탄한 전기차 내수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돋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이구 헌신 정책을 내세우며 앞으로도 전기차 침투율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향후 어느 기업이 살아남게 될까요? 리서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 능력입니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보통 부채 대출을 통해 현금 흐름을 창출해 왔습니다. 하지만 향후 시장 상황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선 재무 건전성이 필수인데요. 따라서 충분히 순현금을 보유하고 앞으로도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오래오래 살아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수익성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능력입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전기차 시장 경쟁은 매우 높은 수준인 만큼 많은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수많은 발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부품 수입을 줄이고 내부 투자를 통해 공장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국 내 치열한 경쟁을 거쳐 살아남은 기업들은 궁극적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도 중국 전기차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BYD, 니오, 리오토, 샤오미 등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한국투자 차이나 AI 빅테크 플러스 펀드와 에이스 차이나 AI 빅테크 탑2 플러스 액티브 ETF입니다. 오늘 한투와 함께한 전기차 탐방 어떠셨나요? 한국투자신탁운용 펀드와 ETF 상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투자자 여러분들께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한수위의 투자 콘텐츠도 계속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짜이찐!